기계적으로 뭔가를 이제는 전부 다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 하나 뻥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 핵심 부품은 역시 반도체고, 자동차 업계가 만드는 건 전자제품 받아다가 조립하는 거. 정의선 회장, 그 다음에 토요타 학교 회장,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까지. 여기는 이제 토요타 학교 회장이 운전을 하고 정의선 회장이 같이 타고 있는 이 차가 이제 드리프트라고 하죠. 쫙 이게 차가 이렇게 엑셀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 빡 밟으면 차가 확 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쫙 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차를 주체를 못해갖고 겁에 질리는데,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제 딱 밟았을 때 핸들을 어느 정도 돌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각오를 하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니까 멋있게 이제 주행을 하죠. 실제로는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다치고, 그거를 이제 재벌 회장님이 직접 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 두 사람의 만남은 참고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리 완성차 업계의 1등하고 3등이에요. 그러니까 1등하고 3등하고 힘을 합치면은 못할 게 없죠. 막강한 동맹 체제가 구축이 됐고, 어쨌거나 핸들을 맡겼다라는 거는 정말 우위의 표현으로 굉장히 강력한 우위의 표현이죠.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게, 완성차 업계에 어떤 수건 같은 게 좀 있죠.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수소차라는 게 어쩌면 더 메리트가 있을 텐데, 이 수소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술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풀지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방안이 일단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관심 갖는 거는 요즘에 삼성의 위기를 얘기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이 자리에 이게 더 재밌는 대목이에요. 일단 용인에다가 레이싱장을 만드는 게 이건희 회장이에요. 일단 삼성은 원래 삼성이 이제 닛산하고 같이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었죠. 시장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얻진 못했었지만은 차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좀 많이 들었어요, SM 시리즈가. 근데 이제 때마침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르노 삼성이 돼 있고, 삼성은 이름이 삼성이 르노 삼성이라고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르노 차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재용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서 얼마나 이거를 물려받았는지 제가 개인적인 친교가 없어서 모르겠으나, 그거 있죠, 재벌집 막내. 거기 보면 이제 송중기네 할아버지가, 거기 보면 약간 송중기네 할아버지가 좀 이병철 회장 내지는 삼성 쪽 분위기고, 그 다음에 춘향이 삼성 쪽 분위기고, 거기에 카운터파트로 나오는 데가 약간 좀 현대 쪽 분위기를 좀 풍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송중기 할아버지가 극 중에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양반이 머릿속 복잡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 혼자 막 자동차 해체하고 막 이러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서 레이싱장에서 경쟁 그룹 회장하고 막 자존심 대결 벌이고, 근데 거기서도 자동차로는 결국 제대로 안 풀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볼 수 있는 게, 그게 전부 다 굉장히 삼성과 현대를 대변하는 거였는데, 실제로도 이건희 회장은 이제 자동차 광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한 스피드 광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레이싱장도 이게 에버랜드 앞에 에버랜드 그 땅이 전부 다 삼성 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재용 회장이 다시 갔다는 게 다시 나도 자동차 다시 만들어 볼까 그러고 침 바르는 거냐? 그거는 아닌 거. 일단 다들 얘기하는 건 뭐냐? 전장 동맹이, 전장이라는 게 뭐냐? 자동차라는 게, 요즘에 자동차는 쉽게 얘기해서 굴러다니는 컴퓨터예요. 옛날에는 기계적으로 뭔가 차를 이제는 전부 다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기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뻥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뭐냐? 핵심 부품은 역시 반도체고 그냥 전자제품이에요. 자동차 업계가 만드는 건 그 전자제품 받아다가 조립하는, 심지어 자동차 업체는 배터리도 안 만들죠. 외형, 쭉 유선형으로 뻗은 외형,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반도체다, 전자장비다. 전자장비는 뭐다? 삼성이 만드는 거다. 근데 요거를 이제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거를 물론 만들긴 만들었는데 핵심 사업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게 자동차야말로 앞으로 이제 전기차든 수소차가 됐든 기존의 어떤 내연차, 이거야말로 수요가 꺾이지 않을 산업이고, 여기서 새로운 승부수를 보겠다라는 게 이재용 회장의 구상이고, 여기 마침 자동차 회사에다가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갖고 만드셔. 근데 전 세계 1등하고 3등하고 한 자리에 있어. 제일 큰 손 고객들인데 가서 인사드려야 해. 이런 모양새가 하나가 있는. 다만 아까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를 했지만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갤럭시카라는 얘기가 나왔어. 아예 어차피 자동차 완성차 업계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는 핵심 부품 다 전자장비다. 그거 조립만 하는 게 완성차다, 완성차 회사다. 그럴 거면은, 아니 이게 조립이 어려워?
어려워? 아니면 핵심 전자장비가 어려워? 전자장비가 어렵지. 그러면은 전자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오히려 조립을 하는 회사를 차리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갤럭시카. 그래서 아예 삼성이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는 부분은 기존 완성차 업계들도 좀 아직 진도가 좀 더디니까 전기차 같은 부분에서는 아예 삼성이 뭘 하나 새로 치고 나가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가 몇 년 전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갤럭시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전에 애플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애플이 올 초였나 올 봄이었나 접었잖아요. 완성차 업계는 그런 핵심 부품 받아다가 조립만 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였다는 게 이미 애플이 보여줘. 그러다 보니까 삼성으로서도 과연 갤럭시카로 갈까? 그거는 좀 과용인 것 같고, 그래서 한 요 정도의 의미로 일단 삼성으로서는 뭔가 새로운 돌파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전장동맹도 한번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 뭐 늘 문제가 되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하여튼 새로운 어떤 수요처를 찾아서 굉장히 그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